오늘은 중국 최대 마피아 조직 사마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야쿠자와 더불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범죄 조직인 중국의 사마페는 인구수가 많은 중국답게 엄청난 규모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죠. 홍콩, 대만,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50여 개의 조직과 30만여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홍콩 느와르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할 만큼 한때 홍콩 정부 그리고 경찰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영향력을 떨쳤던 이들이죠. 사마페라는 이름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마페의 전신 천지회의 상징이 삼각형이라 영어로 트라이어드라 불렸는데 이게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사마페가 되었다는 설과 동양 철학에서 만물을 주재하는 3요소인 천지인 3가지의 뜻으로 만들었다는 설, 중국의 옛 비밀결사 조직 청방, 홍화의 흑사회라는 3개의 조직이 합쳐졌는데 이 합쳐진 조직을 부르는 말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흑사회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화권에서 흑사회는 조직폭력배를 의미하는 단어라 엄밀히 따지면 다른 단어이죠. 중국 본토에는 사마페에 속하지 않는 흑사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워낙 사마페의 활동 범위가 넓고 크다 보니 혼동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마페는 중국인들이 진출한 모든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중화권인 마카오, 대만,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 호주 지역의 차이나타운, 최근에는 중동 지역으로도 진출해 중동 두바이의 차이나타운에도 존재하죠. 오히려 대대적인 토벌이 이루어진 중국 본토보다 홍콩이나 대만의 사마페의 세력이 더 크며 2005년 당시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열린 사마페의 거물 시아이칭의 장례식에는 1만여 명의 조직원들이 시내 가두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대만 당국과 경찰도 지명수배 중인 조직원들이 장례식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할 정도로 사마페와 대만 정부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치안이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의아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자체적으로 편의를 봐주다 보니 사마페에서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강도질을 하기보다는 유흥업소 운영이나 다양한 기업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유흥업소 특성상 오히려 치안이 불안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우므로 서민들이 마음 놓고 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치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용하는 곳이라 정부에서도 건드리기 힘들죠. 사마페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250년경에 만들어진 종교인 백년교의 후신 집단이라는 설과 1644년에 창설된 천지회의 후신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사마페에서는 옛날 한족 중심의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들어선 후 반청복명을 꾀하던 비밀결사 청방과 홍문 등에서 본인들의 집단이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만주족의 청나라가 비밀단체들을 엄청나게 탄압했기 때문에 지하화되었고 운영자금을 얻기 위해 검은 돈에 손을 대다가 점차 그 본질이 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중화민국의 국부 순원이 사마페의 일원이었고 청나라가 멸망하는 계기가 된 신해혁명도 사마페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설로 발전하였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말했다시피 사마페의 주장일 뿐입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사마페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일반적으로도 사마페가 자신들을 미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로 여기는 편입니다. 실제로 규모가 커진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덮고 미화하는 경우가 많죠. 이탈리아의 마피아가 자신들이 나치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저항했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사마페 출신 중에서도 반청운동을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중위전쟁 때는 반일운동을 했던 조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조직원은 이런 의적이 아닌 나쁜 짓을 업으로 삼았던 깡패들이었죠. 전쟁으로 혼란했던 시기 사마페는 중국 국민당 세력 그리고 지방의 군벌 정권과 연계하여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했던 시기인 만큼 지하에 있었던 사마페도 음지에서 튀어나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부패했던 중국 국민당의 관리들이 사마페와 유착해 사마페의 많은 비리와 범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이후 중국 내에서 벌어진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내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하면서 국민당은 중국 대륙을 잃고 대만으로 철수했고 사마페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뒤를 봐주던 국민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사마페가 중국 국민당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을 당시 중국 내 좌익인사들과 공산당 세력들을 탄압했던 게 덜미가 잡혀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에 사마페 세력들은 반공분자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때 중국 대륙 내에 있었던 사마페 조직원들은 처형되거나 사형 판결을 받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체포해 바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많은 삼합회 조직원들이 탄압을 피해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동남아 등으로 도주하면서 지금처럼 많은 나라에 삼합회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중국의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죠. 사회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은 엄벌주의의 근거에 범죄 조직 가담자는 무조건 사형이라는 정책이 있었고, 흔히 공안이라 불리는 인민경찰의 권력은 악명 높은 삼합회조차 아무것도 아니게 될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삼합회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 시기까지는 홍위병들의 세력이 더욱 강해 인민경찰이나 삼합회 조직원도 홍위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였죠. 1980년대 덩샤오핑이 집권하고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에는 문화대혁명으로 공권력과 사법기관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다시 삼합회의 세력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죠.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엄타라 불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3년 엄타 때는 100만 명 정도가 체포되었고 그중 2만 4천 명이 사형을 당했죠. 만약 삼합회에 소속된 조직원인 것이 들키면 가차없이 거리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이후로도 중국 정부는 민심이 요동칠 때나 정치 교체기가 되면 민심을 다잡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엄타를 실시해 범죄 조직을 때려잡고 있죠. 아무래도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삼합회 소탕이라는 기사보다 임팩트 있는 이야기는 잘 없으니까요. 시진핑 집권 이후로는 정부에서 부패 청산 및 범죄 조직 척결을 내세웠기 때문에 더욱 엄타의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죠. 특히 홍콩의 삼합회는 한때 악명이 높았습니다. 50년대 중국 본토에서 도망쳐온 삼합회들이 홍콩에서 세력을 키워 1595년 쌍시 폭동이라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죠. 60년대와 70년대에는 홍콩 경찰이 적극적 불개입을 천명하며 삼합회와 일종의 공생관계를 이루었고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삼합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삼합회는 예전 영상에 주제였던 홍콩의 무법지대 구룡성체를 장악하고 사람을 사고 팔기도 했죠. 이 시기의 삼합회의 모습은 과거 영국령 홍콩을 상징할 정도로 많은 홍콩 영화에서 다루어졌고 80년대 홍콩 느와르 영화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구룡성체를 제외한 홍콩 본토의 민생 치안은 괜찮은 편이었죠. 삼합회 조직원들도 치안을 불안하게 하면 공권력의 소탕 대상이 되리라 생각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불리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삼합회 조직원들 덕분에 치안이 유지될 정도였죠. 삼합회가 경비회사를 차렸을 정도입니다. 삼합회의 경비회사를 사용하는 금은방이나 전당포는 범죄자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기 힘들었기 때문에 강도도 거의 들지 않았죠. 그래서 삼합회의 경비회사들은 홍콩 사회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홍콩 영화 산업에도 진출했고 많은 영화를 만들거나 투자하기도 했는데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강제로 삼합회를 옹호하는 영화를 만들게 하거나 유명한 보스를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삼합회가 부정적으로 그려진 영화에 출연한 성룡과 이영걸은 협박이나 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에서 대대적으로 영화배우들이 영화계에서 폭력배 추방 및 정화 시위를 주최하기도 했죠. 1970년대 홍콩은 총독부 관료부터 하급 관료 민간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와 비리가 얼룩질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삼합회에게는 최적의 무대였지만 점차 시대가 변해가고 있었죠. 1974년 머레이 맥클레오스 홍콩 총독은 부패 수사 전문기관 염정공서를 설립하며 경찰 조직과 소방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사회 전반에 삼합회와 연루된 인원들을 전부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부터는 미국 FBI와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삼합회를 소탕했죠. 이때 많은 삼합회 조직원들이 포르투갈령의 마카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카오는 갑자기 많아진 삼합회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죠. 포르투갈 본국에서 파견된 경찰청장이 삼합회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죠.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1990년에는 마카오도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범죄 조직 소탕 방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홍콩에서는 SDU를 설립해 대대적으로 삼합회 조직원들을 검거했고 마카오에는 광둥성의 인민해방군 해군병력을 일부 투입하기도 했죠. 이때는 삼합회 조직원들이 오히려 중국 본토 광둥성으로 피신했습니다. 돌고 돌아 본토로 돌아왔네요. 현재는 마카오와 홍콩의 삼합회 세력들은 와해한 상태이고 많은 조직원이 검거되거나 이탈해서 남은 세력들은 합법적인 사업만 진행하고 있죠. 불법적인 사업들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이동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범죄를 소탕하고 있어 삼합회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죠. 현재는 동북아시아권에서 대만의 삼합회 세력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인 타이베이에만 천여 명의 삼합회 조직원들이 활동할 정도이죠.
대만의 삼합회는 반문화 가게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돈이 되는 사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직은 건설회사를 설립해 건축공사에 담합을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하기도 하고 국제적인 불법 약거래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죠. 하지만 대만의 사법당국은 현재도 크게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만의 유명 정치인이나 배우가 삼합회 간부 장례식에 참석할 정도로 이미 유착관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건드릴 엄두가 안 날 정도죠. 일본에서도 중국인 미립국자가 급증하면서 화교와 결탁한 삼합회 세력이 일본의 야쿠자들 세력보다 더 힘이 강해진 구역도 있습니다. 이는 성룡이 출연한 2008년의 영화 신주쿠 살인사건에서 잘 드러나죠. 삼합회는 중국에서 유래한 조직이지만 현재는 중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중국 올림픽 대표팀과 영국의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축구대회를 할 때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런던을 근거지로 한 삼합회 조직원들이 퀸즈파크 레인저스 선수들에게 살해 협박을 가해 영국 경찰이 선수들을 보호한 적도 있습니다. 런던에도 삼합회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차이나타운 그리고 치안이 열악한 멕시코나 남미 지역으로도 흘러들어가 현재는 현지의 마피아에 버금갈 정도로 세력이 강한 지역도 많죠.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만의 정치인도 장례식에 참여한 삼합회 대부 슈아이칭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슈아이칭의 장례식에는 1만 명의 조직폭력배들과 대규모 악당까지 함께 10km를 가도행진했죠. 수백 명의 경찰이 구간마다 경계를 서주었고 대만 삼합회의 모든 두목급들은 물론 홍콩 삼합회와 일본의 야쿠자들까지 참여했습니다. 대만의 신문사 타이베이 타임즈에서는 반세기 동안 대만 조폭계의 대부로 군림했던 시아이칭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수많은 조폭 두목들이 얼굴이 공개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죠. 시아이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조폭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160cm가 안 되는 키에 35kg밖에 안 나가는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주먹으로 통하는 거물이었죠.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10대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인 시아이칭은 뛰어난 싸움 실력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빠르게 두목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패배한 후 대만으로 넘어올 때 정계에도 진출했죠. 얼마 안가 적성에 안 맞다며 스스로 그만두기는 했지만요. 사실 시아이칭의 진가는 주목보다 지배력입니다. 호텔과 나이트, 수출업체 같은 돈 되는 사업을 꽉 잡고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까지 손을 뻗으며 사실상 삼합회의 1인자로 군림했죠. 대만에서 시아이칭이라는 존재는 정계와 경찰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말 안 듣는 조폭들도 시아이칭의 한마디면 파벌끼리의 전쟁도 멈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살아있는 주먹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위대한 중재자라고 부르죠. 심지어 시아이칭 장례식에 사회를 본 사람은 타이베이 시의장이었습니다. 존경한다는 말까지 섞어가며 시아이칭을 애도했죠. 중국 최대의 마피아 삼합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